안녕하십니까, 소마 50일입니다. 블루레이를 늘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은 홍콩에서 가져온 블루레이를 보겠습니다. 국내에선 역시 블루레이로 출시된 적이 없고요.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이 보이시죠? 화기소림입니다. 자, 주윤발이 지금은 물론 홍콩에서 활동합니다만 90년대 중반에 이제 헐리우드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영화를 찍었죠. 그 영화를 찍기 전에 홍콩에서 이제 여러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포스터 이미지들이 좀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또 소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진한 액션물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이 유진이에요. 자, 유진이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주성치의 대표작이죠. 흔히 말하는 서유 쌍기라고 불리우고 있는 월광보합과 설리기연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식 코미디의 달인이죠. 동성서치의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진이는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작들은 사실 좀 너무 장난스러움이 지나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화기소림도 그 장난스러움 때문에 그렇게 환영받은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중간에 보시면 좀 그런 설정이 나오고요.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림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이 작품이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일단 주윤발과 보신 것처럼 5000년의 출연작이고요. 이 블루레이는 이제 홍콩에서 발매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환영을 많이 못 받았던 거에는 역시 장르적 애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에 등장하는 히로인인 5000년은 그 중국에서 국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초능력자로 등장을 하고요. 그 소림사에서 일종의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 주윤발은 미국의 일종의 정보 요원으로서 이 국보인 5000년을 접촉하고 빼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둘이 하지만 국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갔다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었던 5000년과 애정전선이 형성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5000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약간 이제 판타스틱한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소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외부인의 시선에서 중국을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좀 색다른 영화입니다. 화기소림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 중국의 정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현재 중국과 홍콩의 관계가 상당히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등려군의 그 노래죠. 등려군의 노래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참을멸의 주제가로 알려져 있는 월량대표 아적심이 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영화라고 오히려 할 수 있어요. 자, 화기소림,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이었던 중국 사회를 좀 더 개방하는, 좀 오픈 마인드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들어있는 영화기도 해요. 좀 그 부패상 같은 것도 은근히 꼬집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느낌이 완전히 또 다른 영화입니다. 주윤발 5000년, 그다음에 유진이고요. 요게 지금 이제 홍콩판 블루레이의 케이스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빼는 형태의 오링 케이스고요. 뒷면에는 제가 요거를 띄지 않았네요. 네, 이렇게 띄고 영화의 이제 장면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뒷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 화기소림, 앞뒤 여기 같아요. 트레저 헌트죠. 그러니까 국보도 두 개입니다. 국보 사냥이죠. 원래 영어 제목은 그런 뜻이고요. 소림 승려로는 이 소림사 승려의 아이콘인 유과이가 등장을 합니다. 80년대, 70년대의 아이콘이죠. 자, 안에 내용물은 이제 좀 패키지랑 좀 사뭇 다른 로맨스의 이미지가 많이 두드러지고요. 주윤발과 5000년은 지금 은퇴해서 조용히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두 배우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의 그런 모습입니다. 디스크는 별다른 게 없죠. 그냥 화기소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5000년과 주윤발의 모습이 있고요. 이 블루레이는 25기가짜리 블루레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영화 소개와 뭐 포토 갤러리 정도 들어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네, 일단은 뭐 내용물은 좀 이따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화기소림 홍콩판 블루레이의 모습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내용물도 보죠. 네, 여러분 지금 화기소림 홍콩판 블루레이의 메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유명한 노래가 나오고 있죠. 네, 이 화기소림에도 이 노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자, 영화는 홍콩판 뭐 한자랑 같이 표기되어 있고요. 플레이 무비, 챕터스, 셋업, 스페셜 피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챕터스는 이제 장면 설정이 12장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설정은 광동어와 그 다음에 만다린 보통 화가 있고요. 자막 선택은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간체, 번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피처의 경우에는 뭐 여전히 홍콩판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간단하기만 합니다. 포토갤러리와 영화 정보 정도 이렇게 수록되어 있군요. 자, 일단 본편 한번 재생을 해보죠. 네, 익숙하지 않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금공주 전형 제작 유한공사 이렇게 나오는군요. 영화 초반부에 이제 이 요원들이 사람을 구하러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일본인 일종의 뭐 잠깐 단역이죠. 단역으로 우리가 익숙한 인물이죠. 쿠니무라 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 답니다. 주윤발이 연기하는 인물은 이 미국인이죠.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고 미국 정부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블랙 요원, 무슨 뭐 CIA나 FBI 같은 그런 정보기관의 그런 비밀 요원인 거죠. 뭐 지금 신부는 이제 교수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지금 이제 파견 임무를 받으라고 얘기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소림사의 또 상징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은 이 중국 문화에 익숙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주지스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소림 36방으로 소림사의 상징 같은 유가이가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코미디 영화의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죠. 근데 그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면 홍콩인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소림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소공간,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그런 정서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윤발은 국보라고 하는 인물을, 그러니까 이제 국보는 5,000년이 연기하는 인물인데 그를 이제 구하러 데리고 오라는 미국 정부의 파견을 받고, 근데 사실 뭐 홍콩인의 느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복합적인 내용들이, 좀 우화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억압적이라든가 권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이제 이 중국 정부의 그런 좀 폐쇄적인 측면, 그런 내용도 사실 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전통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권위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 방식, 훈육 방식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좀 더 압력적이고 그런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주윤발은 탈권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의 내용에 무슨 비밀 요원적인 성격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자유세계,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약간 중국 대륙에 대한 느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림사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무술 장면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요. 자, 전성기였는데요. 당시 5,000년은 사실 대만 출신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좀 초동력자, 그래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둘이 사실은 이제 애정 관계로 가는 것도 이 중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이 중국 대륙에 대한 그런 좀 양가적 감정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순박하고 능력이 이제 가능성이 많은
뛰어난 인물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제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폐쇄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쪽에 이 소림사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당시에 이제 관객들에게 좀 어이없어 했죠. 한국의 관객들은 저런 식의 이제 광동식 과장된 코미디, 이게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온 설정들인데 이런 걸 보면 좀 한국 사람들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런 느낌이죠. 주윤발 하면 한국에서는 좀 느와르 느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윤발은 연기 폭이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광동식 코미디 같은 장르도 굉장히 많이 띄고 로맨스적인 성격도 많이 가진 배우입니다만 우리에게는 느와르적인 인식이 너무 강한 면도 있어서 좀 이런 설정에 대한 거부감들이 오히려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남성 관객들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또 새롭습니다. 이건 당시 기술적 한계니까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그 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겨울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사실 이제 중국 대륙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옛날에 오랜 홍콩 영화인들의 로망이었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던, 그러니까 현실 공간 자체는 어떤 산사 같은 좀 현실적인 그런 공간이고요. 중국 대륙에서 직접 촬영을 했기 때문에 또 나름의 매력이 있는 영화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방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윤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소림사라는 공간을 갖다가 중국이라는 대륙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그 주윤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바람을 넣는 거죠. 활기를. 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 같은 것도 살짝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인물도 재밌는 인물인데 이 양반은 그 베놈스 필름이라고 하는 장철 감독의 오독을 비롯한 그 대만 시절 80년대 초반 영화에 활약을 많이 했던 곽추란 배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도 뭐 저기 553의 첩회속집 같은 영화에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주로 무술 안무나 이쪽으로 활동을 했는데 영화에서 꽤 큰 비중의 배역.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제 플롯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 소림사에서 쫓겨난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약간 이제 그 부패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딱 보시면 그렇죠. 정보기관에 속하는 인물이고 정보기관은 이제 탐욕과 부패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등장을 하고 이 장면이 이제 지금 다 사실 다 이 유가의 경우에는 유가량 영화들의 대표적인 배우고요. 그다음에 곽주의 경우에는 장철 필름의 베놈스 필름, 그러니까 무술 배우로서 정말 전설적인 인물들끼리의 대결 장면이고 소림사의 이제 서로 사제 관계로, 사제가 아니라 보다 사형과 사제의 관계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다툼을 저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5천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을 놓고 애정을 갖게 되는 주윤발, 그리고 이제 이 부패 기관의 세력 이제 사실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주윤발의 경우에는 철수 명령을 받습니다만 그 애정을 갖게 돼서 그걸 좀 그녀를 구해내고 싶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인민을 좀 상징하는 뭐 그런 좀 메타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에 대한 애정들은 되게 그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들로 이제 당시에 이 소림사의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영화 후반부에는 상당히 느와르적인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공간 자체가 지금 다 이렇게 중돌모를 쓴 이런 인물들이 정보기관 요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물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설정 자체가. 하지만 이제 약간 영화적인 뭐 메타포, 그다음에 느와르적인 요소들이 이제 후반부에 펼쳐지고 굉장히 그 시골 공간에서의 싸움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네, 저 안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총을 들고 있는 5천년을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역에서의 이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5천년 국보는 다시 이제 분리되고 사실 뭐 정부기관의 스파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윤발을 지금 잡아서 저렇게 뭐 잡는 것 자체는 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거기도 하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여기서는 애정선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그런 후반부의 이별 장면으로 이어지고요. 이 영화의 이제 거의 사실상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뭐 이 뒷부분은 에필로그 같은 부분이에요. 이제 후반부의 맨 마지막 장면에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자, 본편을 좀 살펴봤고요. 스페셜 피처에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포토갤러리가 좀 있고요. 포토갤러리에는 이렇게 그냥 장면이 흘러나오는 53초짜리 사진들이 쭉 이제 흘러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예고편도 없군요. 무비 인포메이션만 있군요. 자, 이제 영화에 대한 뭐 기본적인 개요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윤발이 헐리우드를 왔다 갔다 하던 시기 전 이제 할리우드 진출의 거의 후반부 마지막 작품들 중에 하나인 화기소림의 홍콩판 블루레이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되게 이제 플롯적으로는 균열이 많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만 이 삼중국 또는 이제 그 초기 중국 대륙이 오픈되던 시점에 그런 중국인들, 홍콩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또 흥미로운 구석이 많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화기소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저는 소마시네마 소마50입니다.